2번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찾는 거네요. 1번 형벌 법규의 특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경우 이제 더 이상 그걸로 처벌할 수 없겠죠.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 후 법률의 개폐, 확사시패, 확사시패. 그래서 무죄 선고인데 이게 틀렸죠. 1번 바로 틀렸고 1번 바로 찍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이건 지금 그 무죄, 면소, 공기판, 공기결 이거 4개 구분하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네. 형법, 형사소송법 공부한 사람이 이거를 구분을 못한다. 네, 큰일 납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사실 형사소송법 엄밀하게는 형사소송법 논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냥 형법 시험에 나왔네요. 뭐 어쨌든 다 알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거 확사시패, 면소하는 경우 확사시패, 확정 판결 사면, 공소시효 완성, 그다음 법령 개폐 여기 326조 4호에 나온 거죠. 이거는 조문만으로도 당연히 해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2번 보니까 스스로 유효기간을 스스로 이거 그 판례죠. 그거 동기설 판례 2022년도 12월 달에 나왔던 최신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원래 지금 이게 23년도, 24년도 올해까지 다 안 나왔죠. 네. 내년 아주 유력한 네, 영순위 판례죠. 네. 전원합의체는 뭐 아무리 과거에도 다 중요하기도 하고 네, 이건 최신 전원합의체 판례고 무조건 한 번은 어떤 모든 시험에서도 한 번은 거쳐갈 판례입니다. 매우 중요한 판례고 스스로 이렇게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네. 맞는 내용이고 재판이 확정된 후에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네. 이거는 그 형법 조문이죠. 네. 형법 조문이 맞는 내용이고 포괄일제 현행 형법 시행 전에 전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포괄일제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범죄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다 하나의 포괄일제로 되는 경우에는 이 최종적으로 종료 시점 이때 그리고 이것도 행위시법이 맞죠. 네. 그래서 이 마지막 여기서 만약에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됐다. 그러면은 원래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저기 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범죄 행위 당시에 법으로 적용해가지고 나중에 변경된 법을 가지고 그 행위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나중에 변경된 법률을 처벌하면 안 된다 이거죠. 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니까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 형법을 적용하라 이거죠. 근데 포괄일제 경우에는 이때도 행위시지만 이때도 행위시고 이때도 행위시고 이때도 행위시고 이게 지금 다 하나에 다 포괄일제로 엮여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최종 종료 시점 네, 최종 종료 시점으로 해가지고 이때도 행위시법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개정이 됐더라도 개정 후의 법률로 처벌할 수가 있죠. 이거는 뭐 소급해서가 아니라 그 변경 후의 법률로 적용하는 게 아니죠. 변경 후의 법률이 맞긴 한데 너가 이때 죄를 저지를 때 이 네 번째 죄를 저지를 때도 이때가 행위시 법률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포괄일제의 경우에는 네, 경중을 비교할 필요도 없다. 국법이 더 유리했는지 아니면 바뀐 법령이 더 유리했는지 유리한 법은 적용할 수 있잖아요. 불리하게 처벌하는 게 안 되는 거지. 피고인의 권익을 위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때도 행위시법이다. 이때도 행위시법이지만 첫 번째도 행위시법이지만 이때도 행위시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된 법률로 적용하는 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게 국법이 더 경하든 중하든 신법이 더 경하든 중하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 건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맞는 내용이죠. 다 중요한 내용이고 네, 보는 순간 반사적으로 이런 건 답 고르고 넘어가야죠. 여기서 답 고르고 넘어가야 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자, 이거는 형법이 아니고 형사소송법에 있죠. 무죄, 면소, 공기판, 공기결. 네, 이런 거. 판결과 결정도 이것도 다르죠. 네, 이런 거에서 다 공기판 하는 사유, 공기결 하는 사유, 그 다음에 무죄로 하는 경우, 면소로 하는 경우. 그렇게 해서 이게 결론은 무죄로 됐든 면소로 됐든 공기판을 하든 공기결을 하든 깜빵에 안 가고 집에 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게 다르다 이거죠. 민사에서는 원고가 이기냐 피고가 이기냐 원고 승소냐 패소냐 두 개밖에 없고 뭐 조금 더 나아가자면 일부 승소가 있긴 하죠. 일부 승소 일부 패소 이렇게 있는 정도인데 형사법에서는 이거를 반드시 네 개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면소는 확사시패 외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1번 2번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 전원합의체 판결 이거 동기설 판례죠. 2022년도 12월 네. 다수의견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수의견 판결유지 1번에도 범죄 후에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판결로서 면소의 선고를 해야 된다. 무죄가 아니고요. 네. 판결유지 1번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네. 이 동기설 판례가 나오면 적을 게 많이 있죠. 이거 한 10점 15점 분량으로 나올 거예요. 네. 10점 15점 분량으로 준비하면 되고 뭐 이걸 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저기 외울 순 없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 네.
반성적 고려에 따지지 않고 그 동기설을 폐지했다는 거죠. 그 동기를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당하였는지 과형이 과중하였는지 이런 건 동기에 해당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따지지 않고 다 적용해라. 네, 이게 핵심 내용이고 그 다음에 형벌 법규와 결합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경우 이거 행정법에서 배우는 거죠.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법규 명령이 아닌 고시 등 이런 걸로 정한 경우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형벌과 결합해가지고 형법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 적용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형사법과 관련된 주된 형사법적인 관점 이런 단어들 다 2차에서 써야 되는 단어들이죠. 답안지에다 현출해야 되는 단어들 이런 경우에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적으로 형사법적인 주된 변화의 관점과 관련이 있는 것들만 그때만 이게 적용된다는 거죠. 그 다음 하나 더 한편 스스로 유효기간을 정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 위의 것과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3번 2번 이 스스로 적용한 경우에는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판결 요지의 맨 마지막 이거를 2번 지문으로 했네요. 네, 객관식에서는 요게 나올 수도 있고 요게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출제자가 어디를 떼우느냐 맘인 거고 네, 수험생은 이건 전부 다 알아야 되는 매우 중요한 전원 합의체 판결입니다. 네, 이거는 1차생이든 2차생이든 네, 완전히 숙지해서 반드시 나옵니다. 무조건 한 번은 나오고 올해 나왔어야 되는데 올해 안 나왔으니까 내년에 나오겠죠. 내년에 안 나오면 내후년이든 무조건 향후 3년 이내에 무조건 나옵니다. 딱 내년쯤 나오기 딱 좋죠. 2022년도니까 당해에는 시험을 볼래야 볼 수가 없었고 2023년도 조금 이르다 생각할 수도 있고 2024년도부터는 거의 100% 나오는데 올해 안 나왔으니까 2025년도 3년 정도 지나게 되니까 딱 나오기 딱 좋네요. 그 객관식을 준비하는 1차생이든 2차생이든 이건 완벽하게 숙지하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적을 수는 없어도 전체적인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법령 보충적 형벌 규칙, 그 다음에 반성적 고려, 동기를 따지지 않는다, 동기설 폐지, 그 다음에 주된 형사법적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스스로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이거는 이런 것들과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 전부 다 내용 숙지해서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판이 확정된 후에 이거 3번이죠.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재판이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유죄 판결은 이미 떨어졌어요. 근데 법률이 변경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을 면제해준다. 이미 유죄 판결까지 다 났지만 집행을 면제하겠다 이겁니다. 만약에 유죄 판결을 때리기 전이라면 그때는 재판을 하는 게 아니고 면소한다고 되어 있죠. 아까 면소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건 형법이죠. 형법 1조 조문 그대로 낸 거고, 그 다음에 4번 포괄일제의 경우 2009년도 판례고, 이건 오래된 판례여도 엄청나게 중요한 판례죠. 포괄일제가 떴다 그러면 그냥 닥치고 공부 해야 되는 적이죠. 포괄일제로 되는 법 개정 전후에 포괄일제에 대한 법령 적용 판결료지 1번이고요. 포괄일제로 되는 기계 범죄 행위가 이렇게 해진 경우에는 경중을 비교할 필요도 없다. 포괄일제니까. 그때도 행위시지만 법령 개정 전에 한 것도 행위시지만 법령 개정 후에 한 것도 행위시야. 맞잖아요. 포괄일제는 수개의 죄를 이렇게 저질렀는데 이걸 하나로 묶는 거니까 맨 마지막에 종료 시점을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신법이 더 중한지 그 국법이 더 중한지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신법으로 적용하면 된다. 왜? 신법이 너 행위시잖아. 신법을 적용할 당시도 마지막으로 네가 종료된 시점에 수개의 죄를 저지른 거니까 마지막 네 번째 범죄도 이것도 행위시다 라는 거. 그래서 기억해두면 절대 이건 까먹을 일 없겠죠. 까먹어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해서 씁니다. 동기설 폐지 판례, 영순위 판례입니다.